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예, 경제 돋보기. 오늘은 경제 셰프 박정호 명지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잘 계세요? 네, 잘 있었습니다. 우리 요 채팅창에 네. 우리 조이님이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큰 걱정이다. 예. 지금 남나라 예. 걱정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외신 짚고 나서 이 말씀 예, 주셔서 너무 안 좋죠. 너무 안 좋고 더군다나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치도 자꾸 낮아지고 있는 수준이라서 네. 지금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될 분들은 다른 거 걱정하시느라. 그것도 다른- 그렇지만 네. 뭐래도 해보려는 계획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 좀 경제가 요때보다는 좀 좋았던 시절에 비해서도 기획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덜 보여요. 대응책도 덜 보이고. 그래서 좀 저는 뭐 아유 뒤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 전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네. 그렇게 아직까지는 믿고 있습니다. 네. 표정을 보니까 아닌가 보다. 계속 믿으시면 긍정적인 게 아니라 모르시는 아둔한 분이세요.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짚어볼 거는 예, 비트코인 이 네. 얘기 좀 해볼 겁니다. 야, 이게 트럼프 당선 이후에 네, 비트코인은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던데 네. 우선 제 궁금한 거 네. 트럼프랑 코인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둘이? 이게요. 우리가 모두 미루어 짐작하는 네. 겁니다. 증거는 뭐 없지만 비트코인을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미 많이 사놓은 것 같아요. 사놓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드님이 네. 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트럼프가 2기에 들었으면서 가족 의존도가 높아졌거든요. 네. 1기 때 다 끝나고 났더니 끝날 즈음부터 벌써 내각에 참여했거나 최측근들이 배신 때렸잖아요. 자서전 이런 거 쓰면서 나 저런 대통령 처음 봤다 막 하면서 고백이죠. 고백이죠. 배신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배신이라고 생각할 수 네, 있으니까 예, 고백이죠. 그렇죠. 그랬더니만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 믿을 네. 수 있는 사람이 더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 중에서 특히 둘째 아들을 비롯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인들도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대통령이기 때문에 뽑아준 건 아니거든요. 욕을 먹더라도 부도덕한 면이 좀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이익을 챙겨왔잖아. 1기 때도 이걸 인정받은 거고 한번 다시 뽑아준 건 이번에도 또 욕을 자기가 먹더라도 미국의 이익을 챙겨주겠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걸 보고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도덕성에 대해서는 더 잃을 건 사실은 없어요. 없어서. 없어서. 그리고 1기 때도 이미 외국의 국가 수반이 오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에다가 부킹 잡으라는 거잖아요. 야, 내 골프장 거기 리조트로 부킹 잡고 거기서 국제 행사해. 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코인을 미리 안 사놨겠어? 당연히 짐작을 하고요. 이 짐작이 슬슬 맞아떨어져 가는 게 얼마 전에 발표난 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회사 하나가 코인과 관련된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백지수표로 뭐 위탁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그러니 이거는 맞네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코인 안 띄우겠어? 야, 이건 대놓고 하겠다. 우리로 따지면 청와대에 코인 뭐 특임 장관 뭐 이런 거 임명해 놓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하겠다 했는데 실제 하나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백악관의 코인 관련한 부서를 신설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동안 코인의 대표적인 반대론자였던 미국 금융 당국의 수장 중에 하나는 벌써 사표를 던졌어요. 임기 남았는데 난 트럼프 당선일 날 나갈게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이거 이제 띄우기 십상이다 이렇게 한 거죠. 너랑 안 해 이러고 이제 나가버렸구나. 예. 근데 지금 이게 비트코인 하나 네. 이것도 뭐 쪼갠다고도 하던데 저는 네. 개념을 잘 이해를 못 네, 하고 네. 있긴 해요.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 네, 1억 3천만 원이 넘어갔죠, 이제 슬. 와. 4천만 원 가까이 갔죠. 예. 몇 개 갖고 계세요? 아이고, 몇 개까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투자를 하죠. 네. 그 처음 투자를 했던 상황은 코인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그때 연구 프로젝트도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아셔야 돼. 네, 그렇죠. 그래서 알려면 우리가 안 해보고 책으로 읽으면 말이 좀 떠요. 그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해봐야겠다 해서 연구비 어차피 나중에 나올 거니까 처음에는 몇백만 원 가지고 들어가서 해봤죠.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파고 진짜 그쪽에선 내가 보낸 거 확인됐어 했더니 아 이게 시간이 이만큼 걸리는구나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고 하느냐고 했는데
그때 내가 연구를 할 게 아니라 네. 아,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됩니다. 네. 재미는 못 보셨고. 재미는 못 봤죠. 그때 왕창 사놨으면 아 참. 그나저나 이게 그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네. 쭉 올라가요? 계속 간다고 보세요? 어때요? 당분간 그럴 요인이 꽤 있어 그래요?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중에도 우리 그 저 뉴스쇼에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그 관리하는 코너에 관여하고 있는 코너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트럼프 당선되고 얼마까지 비트코인 한 개가 올라갈 것 같냐 가격이. 그래서 저는 1억 5천까지는 간다. 무난하게 갈 것 같다. 근데 1억 4천까지 일단 왔네요. 어떻게든. 예. 좀 더 가겠네. 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것도 참 제가 잘 이해했는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회사가 네. 영업이 잘 된다든지 네. 뭐 기초 체력이 좋다든지 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전망을 좀 새롭게 해볼 수 있는. 근데 코인은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뭐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르고 내려가는 게. 예. 설명 좀 드릴게요. 아주 초창기는 정말 장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각이 장명. 들었어요. 네. 예. 지금 와서 비트코인을 다시 조금 이해하고 난 뒤에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났던 뒤에는 야 이게 진짜 천재들이 생각해낸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이 비트코인 뭐냐? 저희는 블록체인과 함께 비트코인을 얘기했었을 때 기술이거든요. 네. 뭔가 중앙이라는 누군가의 존재로부터 모니터 당하지 않으면서 다 분권화돼서 정말 우리 모두 동일한 권리를 가지면서 생태계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적인 기술을 창안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하고 있는 산업 섹터에서도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뭔가 활용하려고 하고 정말 많이 써요. 다른 분야에서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건 정말 야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아니면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 분권화된 그 결제와 지급 이자 뭐 생태계를 조성하는 이 기술 체계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비트코인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아주 초창기에 코인 그러면 가상 공간, 디지털 공간에서 뭐 결제로 쓰이는 화폐 같은 걸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기능도 일부 담보됐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저 같은 순수한 그냥 경제학자들 또 경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화폐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을 한 게 돈을 보내면 바로 확인됐습니다 해야 되는데 약간 인터벌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아요. 그래서 화폐로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에 소액을 투자했고 가지고 있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소액으로 투자해 보기도 쉬웠던 게 저도 방송하다가 친해진 지인인 그 개그맨 황현희 씨. 이 황현희 씨가 저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형님 나중에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비트코인 하나로 짜장면 사 먹은 동영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예, 지금으로 따지면 1억짜리 1억 짜장면. 넘는 짜장면이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방송에서 재미삼아 이런 게 이렇게 결제로 쓰입니다. 이거 하나 꽁트처럼 하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한 혹시 모르니 하는 마음에 200만 원, 300만 원 투자해 놓은 분들이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적은 가치가 투영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적은 가치와 시세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들러붙었냐면 공개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정부에 파악되는 어떤 지급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하 경제들, 음성적인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슬슬 이 정도면 송금을 받는데 참 유리한 점이 많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워낙 시세가 급등락해서 반절로 뚝 떨어져도 정부에서 딱 포착하기 쉬운 실제 지급 수단으로 돈을 받아버리면 우리 다 수갑 차는데 차라리 야 반절로 떨어질지 모르는 리스크가 더 낫지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마약 거래라든가 세금 탈루를 위한 수단이라든가 또는 뭐 러시아 해커들에게 지급을 한다든가 또 테러리스트들에게 뭘 한다든가 이런 데는 차라리 이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쓰임과 용도가 일부 생긴 거예요. 지하 경제에서. 그랬더니만 그 쓰임이 생기니까 가치가 또 하방이 막힌 거잖아요. 이제 가치를 인정하는 세력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하방이 다져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슬슬 그 사이에 가격도 올라가고 야 그때 비트코인 하나 몇십만 원 하던 게 이제 몇백만 원이 됐대. 야 나도 좀 넣어볼래 하는 개인들이 들러붙기 시작했고 몇백만 원 한다니까 몇천만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또 개인들이 들러붙기 시작했고 약간 큰 사모펀드들 들어왔고 또 기업인들 중에서는 이런 기업인들 있잖아요. 아, 난 한 10억 정도는 없어도 돼. 그래서 내가 10억을 어디다가 그냥 비트코인에 넣어놨어. 부럽다. 예. 이런 분들이 누구 기업인이 또 비트코인이나 또 이런 데 투자했다. 그러니 또 일반인들은 야, 그 사람이 생각이 없었겠어? 이러면서 또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지 않은 시세가 형성됐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 기관인 무슨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우리는 법정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쓰겠다,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스트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판이 너무 커졌고 그러다 보니 실체를 부정하기에는 야, 이게 너무 규모감이 있게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하루 거래량보다 거래 금액보다 우리나라 코인 시장 거래 금액이 더 커졌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테더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아, 이건 뭐 우리나라 증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다? 정부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거죠. 실체는 엄청나졌는데 계속 이걸 제도권 밖에 두려니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 네. 제도권에 수용을 해준 거예요. 코인을 바탕으로 ETF 상품 만드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올 게 왔다. 또 점핑하고. 그러다가 이제 방점 찍은 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들. 난 미국을 그 암호화폐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히스토리고요. 네. 처음에는 그게 있겠어? 그 가치 있겠어? 하다가 저 예, 같은 사람. 저도 아니까요. 그러다가 아, 이게 화폐라는 기능보다도 금이라는 기능이 먼저 발달되고 형성되다 보니 가치를 저장하는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지급하는 수단. 그러니까 일상에서 계속 쓰는 건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딱 지급할 때는 참 유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확인됐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가 문제예요. 이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고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자, 미국도 이제 가상자산에 돈 넣는 사람들의 돈이 우리 원화로 따졌을 땐 경의 단위가 됐어요. 경.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거버넌스의 입장이 중요하고 국가 리더십을 희망하는 다음 대통령 후보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딜레마가 있겠죠. 갑자기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폭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걸 수수방관할 수 있을까?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이제 진짜 대공황 때처럼 우리나라로 따지면 IMF 외환위기 때처럼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느 국가 리더십이 못 본 척하고 당선을 할 수 있을까? 이미 트럼프도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저는 비트코인에 찬성입니다 하면서 그쪽 유권자 표심도 잡아간 게 사실이고 해리스도 보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 뺏기겠다. 저도 비트코인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지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규모감이 있었을 때 그거의 하방을 지탱해 줄 세력이 이제 정부마저도 된 게 아닐까. 제가 그래서 오늘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 두 가지나? 네. 아, 저는 국가 리더십과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들 많고 의미 있는 수준의 자기 자산의 일정 부분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국에 거래소에서 장난질을 쳤던 어떤 이유든 간에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정말 전 재산을 잃었다라는 소리들이 곡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과연 100%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하나 더요. 네. 그다음에 이건데요.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많은 국가가 네. 그 음성적인 거래로 지급 수단으로 활용했던 그 코인들 있잖아요. 그거 당연히 몰수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발각되면.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지금 비트코인을 한 뭐 20만 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미국도 한 20만 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최근 데이터는 아닙니다. 예전에 연구했을 때 데이터니까. 그 정도 있다 보니 갑자기 이게 국가의 전략적인 자산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한 알갱이가 뭐 예를 들어서 1억 5천까지 왔으니 그럼 국가도 국부와 관련이 있는 일이 돼 버렸고 더 나아가선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나라는 태생적인 한계로 자원도 없고 먹거리도 곡물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달러를 벌어야 되는 나라인데 네. 근데 이 비트코인은 예를 든 겁니다.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단지 설비 구축해서
우리가 석유 안 사오고 그냥 신재생 에너지로 채굴할 수 하려면 하거든요. 하려면 해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국가가 지금이라도 제2의 금, 제2의 달러에 해당되는 코인을 조금 적극적으로 캐서 네. 좀 저장해 놔야 되나. 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도 네. 이걸로 지급하자. 네.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건가? 네. 어떻게 그 질문이 생각하세요? 2개예요? 예. 모르겠습니다. 도망가시 아시면서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코인도 진짜 지금 어렵죠. 맞아요. 주식도 모르는데 제가 코인까지 어떻게 진짜 알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잖아요. 예. 근데 부자들은 왜 이걸 좋아해요? 예. 부자들은. 다른 돈 있는데 뭐하라고 굳이. 네. 제가 공부했던 곳들 중에 한 곳은 공대만 있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아주 초창기부터 거기 쪽 어떻게 보면 학교 선후배님들이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될 거라고 저한테 얘기해 준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가 못 보던 새로운 세상들을 보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우리 인류가 이렇게 편하게 살았던 많은 어떤 지금 상황은 환경은 전부 IT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공학자들이 만들어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들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편해진 거거든요. 뭐 SNS, 뭐 스마트폰, 그 안에 인터넷의 수많은 것들로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지내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똑같진 않습니다만 쉽게 표현하면 이 물리적인 세계와 똑같은 온라인 세상이 더 크게 생기고 앞으로 더 커질 거야. 그러면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미국의 중앙은행이 윤정기 돌려서 인쇄한 달러, 그걸 우리가 금쪽같이 여기면서 그거 하나 주면 우리가 미국 거래하는 세상이 생겼는데 디지털엔도 그런 화폐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은 특히 그런 게 더 많이 필요한 게 이 달러를 외국에 송금할 때는 절차가 복잡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뭐 나이키 운동화를 하나 사면 그게 미국 나이키 본사에 입금될 때까지 T 플러스 한 3, 4일 걸려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게 한 몇 분 기다리면 들어가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 디지털은 더 빠른 세상인데 더 빠른 지급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딱 보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이 가장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디지털 세상에서 MS가 또는 구글이 우리가 이 비트코인 같은 거 만들어서 전 세계가 결제할 수 있는 가상자산 만들겠습니다 하면 MS나 애플이나 다른 회사에서 구글 네가 뭔데? 네가 그러다가 그거 더 발행해 가지고 마치 미국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달러 막 찍어내고 우리 안 써.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걸 개발하고 처음에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럼 이거 같이 안정한 게 어디 있어? 누가 지금 시세를 자기의 이익에 맞춰서 조작해서 더 채굴할 수 있는 룰로 갑자기 바꾼다든가, 내가 필요해서 지금 코인을 더 채굴했습니다라든가, 이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더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지금도 그럼 비트코인 채굴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럼요. 아, 그래요? 이건 비트코인은 특히 얼마까지만 채굴될 수밖에 없겠고 2,100만 개입니다. 아, 그걸로 있어요? 예, 한정됐거든요. 그러니 그게 또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제 그까지 못 채웠나 못 보네요? 채웠죠. 예. 빨리 해야 되겠네요, 우리도. 우리나라도요? 채굴을. 예. 진짜 그런 고민이 든다니까요. 이게 무시하면 안 돼, 이제. 무섭네. 그러면 이제 이게 미국도 이제 뭐가 중요하니까 이제 뛰어들었을 텐데 꼭 그렇죠. 트럼프의 뭐 기행이 아니라 네. 전략 차원에서 판단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달러 패권하고도 연동이 돼요? 또 연동이 강- 되는데요. 네. 이게 또 미국 입장에서 주판 튕겼을 때 나쁘지 않은 판도가 생긴 게 세 번째 정도 되는 위상을 가진 코인 중에 하나가 테더라는 것인데, 테더? 예, 이 테더는 처음 들어보네. 예,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그 테더 한 알갱이라고 할게요. 그게 달러와 가치를 딱 고정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코인의 그 단점인 이 변동폭이 큰 거, 우린 그런 게 없습니다라는 건데,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나름대로 달러를 또 나름대로 인정도 해주고 연동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생각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제도권 밖에 있으면 결국 세금 못 거두잖아요. 그러니 이제나 저제나 제도권으로 수용을 하자. 괜히 폭락하면 나중에 국민들 이거 다 울부짖고 하고 그러면 못 본 척 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더 큰 사단이 있기 전에 제도권으로 들여보내자 생각을 꽤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아졌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약간 그 논의를 막 시작하는 것 같은데 세금 때문에 또 이제 뭐 좀 조정이 이렇게 있겠죠. 좀 논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세 피하고 싶은 건 다 사람들 마음 똑같지만 또 조세 그 피하고 싶은 마음인지라도 원칙은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익 있는데 세금은 있어야죠. 그럼 뭐 코인 종류도 계속 늘어나겠네. 종류도.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이고. 대부분은 또 아닌 건 아닐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과 똑같은 거죠. 뭐. 네. 코인에서 돈 좀 많이 버세요. 설명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같이 들어가요. 제가 뭐 있어야 저만 그러지 들어갈 거 말고. 아닙니까? 뭐라도 네. 좀 만들어야 되는 방송을 부지런히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자 오늘 경제 돋보기 경제 셰프입니다. 명지대 박정호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